근데 그 위에다가 진보당 인사, 시민단체 뭐 비례 후보로 정신 차려야겠다. 색깔론을 민주당이. 폈네요. 네. 하여튼 민주당이 저런 거 봐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조선일보를 보면 보수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통상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곤 하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의 흐름을 보면 여론정을 보수 쪽에서 심상치 않게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공천 그 자분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서 160석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있어라고 하는 바짝 긴장하는 뭔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 다음에 들고 나오는 카드는 색깔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카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검찰 그건 상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만드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계속 뭐 사실 이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씀이 뭐 언론이 국민의힘 공천을 너무 이제 쉽게 다루고 너무 이제 좀 솜방망이로 다뤄가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좀 작게 다뤄서 그렇지 쓸 얘기는 다 쓴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자기 지역에 가면 평가해. 이게 잘된 공천이냐? 이거 다 생각할 거예요. 예. 대구 달서갑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유영아 공천 잘된 공천이야? 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가령 한겨레 사명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제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당히 경선을 통해서 당선됐다고 하지만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공천이 대구 중남구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의 막말을 발굴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 사면 보여주시면은 뭐 준비가 됐나요? 아 이거는 한겨레 사면이 아니구나. 한겨레 요 기사가 네. 아니구나. 다른 기사를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 한겨레 사면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예. 예. 국가 좀 먹는 5.18 북한 개입 상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태우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막말 수준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막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뭐 북한군 개입 가능성 뭐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5.18 당시 광주 송암동 계엄군 간 5인 사격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예. 제3세력 개입설을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분은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태극기 집회에 연사로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고 말하고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문제예요. 태극기 부대예요. 그렇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전에 예를 들면 시군구의회에서 이런 발언한 사람 막 징계하고 이랬거든요. 이런 식의 발언한 사람 징계하고 이러면서 우린 중도 쪽으로 갈 거야 이랬는데 정작 이런 사람 공천을 막 해버리는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다 뭐 별 문제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한국일보의 사면을 일단 예, 보여주십시오. 아니, 무슨 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제목이 비윤 내치고 탄핵 부정 세력의 꽃길 여도 비호감 공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웃긴 얘기한다. 사실은 이 기사의 핵심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 변호사 공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 갖고 반발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도태우 변호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자들이 이게 결국 이런 문제가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네, 오래전 얘기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문에서 지적을 하는 것, 이 신문의 지적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음주운전 경력자 공천을 개정해서 그렇게 공천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다. 근데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민주당 후보들의 음주운전 처벌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보다 더 오래됐다.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비 사업회 이사는 2012년 벌금 받았고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4년과 2014년 벌금형을 받았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은 20년 전 일이다. 논란이 있는 공천을 합리화시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기사 내용 자체인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의견이 아니라 아니고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재명 그 음주운전 20년 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왜 유영하 도태우 공천은 탄핵이 오래전 일이라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의 당 공천은 20년 전 얘기까지 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아예 그냥 썼어요.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그렇죠. 몰라.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160석 발언을 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일종 의원이 만났지 착각입니다. 성일종 의원 아닌데 예. 성일종 그 발언 아니고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토 히로부미 말한 적 있잖아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라는 세상에 전 세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가 인재였던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가 그 대상이 된 사람이다. 네. 근데 그런 사례가 이토 히로부미밖에 없는지가 궁금한데 아무튼 그런 일본이 우리보다 인재를 키웠던 선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냐. 왜 하필이면 그런 예를 들었냐. 그런 막말을 했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사람 그리고 뭐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받는 정호택 의원 등등도 다 공천받지 않았느냐 이 지적이 있고 네. 또 하나만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 오면에 전과자 기사가 있습니다. 아, 전과자 국민의힘. 공천 기사. 중앙일보 기사인데 국민의힘 호남 26곳에 공천 완료했는데 7명이 음주운전 폭행된 전과자이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 100% 공천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 호남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7명, 이 중에 7명이 전과자고 심지어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전과 구범이다. 이 사람의 근데 경우에는. 이 사람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구범이에요. 이거 죄질이 안 좋습니다. 기업체 대표인데 예, 뭐 임금 안 주고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근로기준법 위반, 네.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악덕기업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변호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오염 및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농협조합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은 이 정부에서는 엄청난 문제인데 그렇지. 맞아요. 시민단체 그 보조금 네.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 세금 예산 보조금 그걸 횡령한 그렇다는 아주 겁니다. 나쁜 범인 그렇죠. 네. 그거네. 근데 이런 공천이 왜 됐느냐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더 문제인 게 예. 왜 이런 분들이 공천받았냐. 실제로 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호남 출신인 분들은 이번에 다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다는 거예요. 가령 인요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정가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실제 배지 달아야 되는 분들은 비례대표로 가는 거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호남 지역구 인사들은 정가가 있든지 뭐가 좀 하자가 있든지 그냥 지역구 나가도 된다라는 기분으로 지금 공천을 해놓고서는 호남 100% 공천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구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과연 국민의힘이 문제가 없는 공천이고 조용한 공천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론이 조선일보가 바짝 인정해야 돼. 뭐 이렇게 이런 네, 메시지를 보내고 네. 있다는 얘기는 좀 다른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예측해 왔던 바이기도 해요.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평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딱 그 국면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조선일보가 민주당한테 아주 좋은 조언을 많이 했어요. 오늘 민주당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가 아까 얘기했던 도태우 변호사 5.18 발언이나 그리고 호남 공천한 거 이런 거 성명이나 이런 거 내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안 내면은 내일 우리가 민주당을 한번 후드로 까봅시다. 내일은 정신 우리가 똑바로 이거 차리라고. 내일은 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휴식이고요. 이제 월요일에. 쉬어야 돼요. 지금 선거 한 달 앞뒀는데 무슨 대변인실이 쉬어 쉬기는. 아니 내일 우리가 욕하자고 하셔가지고 우리 내일 물론 이제 위원장님이 모이자고 하면 모여야 돼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데 이제 PDB에 나가시는데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막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제가 출연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면은 어떡해요? 자, 두 분 이제 진정하시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2부는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